그리고 몇몇 신학이면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있어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다 세분화되고 보다 구체적인 문제의 핵심을 그냥 두고 어설프게 넘어가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의심 말고 믿어라. 너 의심 마귀냐? 라고 말하면 안 되죠. 교회 정치학을 논하기 전에 일반 정치학 또는 국가 정치학에 대한 언급을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교회 정치학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치학이라고 하면 정치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 그것을 말합니다. 그 기원은 그리스의 도시국가 폴리스에서 유래되는데 이를 영국과 미국 쪽에서는 폴리틱스라고 했고 또는 폴리티컬 사이언스라고 했고 도이칠란트 쪽에서는 국가학 스타츠피센샤프트라고도 했습니다. 정치학 역시 다른 학문에 포함 또는 예속되어 왔습니다. 대체로 중세까지는 윤리학 또는 철학 그리고 신학의 일부로 되어 오다가 독자 노선을 걸은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이 두 분이 계시는데요. 이 두 분이 영국의 필머라는 분과 프랑스의 보댕이라는 분인데 이 두 분이 왕권 신수설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했어요. 이 주장은 국왕의 권리는 신으로부터 받은 절대 무한한 것이기 때문에 인민이나 의회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고 하는 아주 근사한 그런 주장을 하신 분들이에요. 이 왕권 신수설 또는 신의 의사에 의하여 현실 정치를 이해하고 합리화하던 시대로부터 인간의 힘에 의한, 인간성의 자각에 의한 정치로 또 거기서부터의 사회 문화 등에 대한 지배 또는 타율성의 극복을 생각하는 학문에까지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 정치학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정치학의 시조나 다름없는 사람들입니다. 플라톤은 윤리학적이었고 철학적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합리적이었고 조직적이었습니다. 즉 플라톤은 정의나 덕이라는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개념으로부터 연역적으로 구상해서 당위와 존재를 혼합한 이상국가를 말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존 통치 조직의 과학적 분석, 비교, 연구로부터 출발하여 실증주의적인 정치과학을 수립했던 사람입니다. 이어서 일반 정치학의 발전 과정을 요약해보면 그리스에서 발생한 정치학이 로마로 계승되었지만 이 로마에서는 권력적 실리적인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정치학의 발전보다 정치 권력의 규범적 구조인 법학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법학만이 진보를 보았을 뿐 정치학은 쇠퇴한 편이었습니다. 즉 중세에서는 기독교 아래에서 다른 그 무엇도 모두 암흑시기를 보았습니다. 정치학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문예 부흥운동과 종교개혁 시대에서는 다시금 소생하게 되었고 미국, 영국, 프랑스의 민주주의 혁명 시대, 19세기 자유주의 시대, 그리고 20세기 대중민주주의 시대에 있어서는 정치학이 매우 큰 발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이칠란트, 일본, 러시아 등지에서는 정치학이 부진했습니다. 국민이 건설적인 정치에 참가할 수 없었던 도이칠란트나 러시아 등지에서는 정치학 대신 막스주의의 프롤레타리아 혁명론이 노동 대중에게 잘 영입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라는 말에 익숙하고 많은 학자들이 정치학을 연구하고 있지만 정치학도 사회과학에 속하기 때문에 겪는 문제점이 적지 않습니다. 대체로 큰 세 가지의 문제점을 말한다면 첫째, 정치학 연구는 많은 제약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연과학처럼 명명백백하게 어떠한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이 아주 많습니다. 두 번째, 정치학은 정치 권력에 의한 압력을 받기 쉽습니다. 지배자가 국민이나 반대 세력에게
논리정에는 비판을 요구치 않는다는 점, 시대의 반항적인 사상가들은 비극적인 종말을 고하는 일들이 많다는 점, 그랬죠? 세 번째, 정치학은 그 생활 현상이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 가치와 실존, 이론과 현실, 합리성과 비합리성에 접하는 불가피성, 이런 것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교회 정치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학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다른 분야의 학문을 일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경제학과 정치학은 동서고금에서 불가분의 관계를 가졌습니다. 경제는 동양에서는 정치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서양에서의 경제는 가계 또는 가정이란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정치학과 법률학의 관계는 보다 직접적이었습니다. 헌법을 알지 못하고는 한 나라의 정치를 논할 수도 없었습니다. 정치의 현실을 등한히 하고 법률 조문만 해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정치학과 법률학은 혼연일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법은 법률학의 일부인 동시에 정치학의 모체도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정치학과 역사학의 관계는 역사 위의 한 현상 또는 정치학의 한 실험대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역사는 바로 정치사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정치학은 역사의 이론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정치학과 국가학의 관계는 동일시될 때가 많습니다. 정치학이란 국가의 실제 행동에 대한 이야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국가학이란 정치 이야기다라고도 합니다. 이와 같이 국가론을 국가의 사회적, 역사적 표현 양식을 탐구함으로써 국가 일반의 현상 내지 성질을 연구하는 것인데 정치학과 불가분의 관계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정치학과 사회학과의 관계도 사회의 구조를 연구하는 사회학은 정치 현상을 연구하는 정치학과 절대적인 연관성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 정치학에 있어서도 일반 정치학의 유사학문과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정치라는 말이 정부의 정책 결정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사건 또는 사태를 말하고 또는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협동 또는 적대 관계 등을 토대로 한 사회적 과정으로서 궁극적으로 한 사회를 위한 정책 결정을 포함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되게 어렵죠? 서양에서는 그리스에서 나온 폴리티케, 즉 도시국가를 말하는데 이는 경제, 재정, 행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정치학의 본질은 무엇을 말한 것일까? 교회 정치학의 본질은 일반 정치학의 본질과 정치라는 말은 같이 쓸 수 있지만 그 앞에 선행하는 교회와 국가가 서로 다른 본질을 가진 것만큼 서로 다른 본질을 갖습니다. 즉 교회 정치학의 본질은 교회의 본질과 같습니다. 교회 정치학의 본질은 교회의 본질과 같습니다. 모든 신학은 교회의 본질과 목적과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여간 힘든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에 대하여 한마디로 표현한 사람이 있는데 칼뱅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표현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일이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교회, 즉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정치적 영역에서 나온 말입니다. 교회도 법 아래에 있고 교인들도 또한 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국법이나 국가 정부 아래에 있는 것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교회로서 존재해야 하는 것이 우선된다는 말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